숫자 어디까지 했나? 17? 동해가 17까지 했나? 어디? 85번까지? 아, 줄을 많이 못 나왔구나. 한 장 정도네. 13페이지 또 봅시다. 얘들아, 14페이지. 질문? 73번? 응, 73번부터 가. A 양수고 1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의 밑은 항상 양수, 그리고 절대 1이 아니야.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지수 계산에 의미가 없어서겠지. 그리고 이것도 말할게. 밑을 양수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 양수로 지정한 이유는 자, 여기 좀 볼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짝수나 홀수일 경우는 얘가 양수일 때는 양수의 짝수제곱, 양수의 홀수제곱을 양수로 대답하면 될 거고, 얘가 음수일 경우도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은 양수로,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은 음수로 대답을 하면 돼. 그런데 굳이 이 밑을 양수로만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지수에 이제부터는 짝수나 홀수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봐. 그냥 일반 실수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실수 중에 물론 짝수하고 홀수도 있지만 분명히 짝수와 홀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유리수도 있을 거고 무리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음수의 거듭제곱이 해결이 안 되죠. 음수의 거듭제곱은 확실하게 짝수냐 홀수냐로 구분할 수 있는 지수가 들어올 때만 그 결과를 대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수들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수가 이런 짝이나 홀수로만 표현되는 게 아닌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항상 이 밑에 사용되는 수는 양수만 돼야 되는 게 맞아.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지수 끝나면 로그라는 단어에서도 연결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자연수 또는 음의 정수 뭐든 간에 짝수와 홀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수라는 단어에서 배우자 하는 지수는 여기에 짝수와 홀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거거든. 말 그대로 실수가 다 들어가. i를 사용한 허수 빼고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걔보다 더 폭을 넓혀서 유리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무리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일 넓은 범위로 말한다면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짝수나 홀수만이 아닌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를 절대 음수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수를 지수로 하고 있는 어떤 전체 지수 계산에서는 밑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항상 양수만 들어온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 문제 푸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첫 번째 줄에서 그런 제한을 걸어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죠. 지수로 거듭제곱근이라든가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는 어떤 성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익혀왔던 지수 법칙들만 적용 잘할 수 있다면, 자
또 한참 쉬고 수업했지만 기억할 건 기억해야겠지. 누구부터 해볼까? 처음. 요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럼 A의 여기다 따로 적어볼게. A의 2분의 1 제곱에 대한 전체 2분의 3 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 두 개를 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곱하도록. 그래서 A의 4분의 3. 나머지 그냥 간다. A의 이거 곱할 거니까 약분하면 6분의 5가 되는 건가? 그 다음 곱하기 A에 곱하면 6분의 K. 그래서 이것도 지수법칙이잖아. 밑에 같은 지수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는 먼저 나눌 때는 지수끼리 뺄셈으로,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덧셈으로. 그래서 4분의 3에서 6분의 5를 빼고 거기다가 6분의 K를 더한 결과가 좌변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게 문제가 말하는 A의 24분의 1 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고 만들어진 K에 대한 1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지. 종혁 어때? 여기까지 할까? 응. 종혁이는 어디가 잘 안 됐어? 응? 첫 번째 줄? 응. 아,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럼 말 잘했네. 그런 이유 때문이야. 지수 자리에 사용하고 있는 게 양수나 음수라는 확실한 가정이 붙어있는 숫자들이라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듭제곱에 의하면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하지만 무조건 양수만 써야 된다.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봐봐. 이런 짝수라고 홀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유리수들. 지금은 유리수만 적혀있지만 무리수가 적혀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 어찌됐든 짝이라던가 홀이라는 말을 못하는 숫자들에 대해서도 지수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서는 항상 밑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중요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런 것들도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죠. 1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넘겨볼게. 14페이지 질문. 80번. 크게 몇 번? 80번. 80번 갑니다. 80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가 세제곱근 2, B가 그냥 제곱근 3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을 곱한 결과가 6제곱근 12가 된대.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풀라는 얘기구나 느낌이 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막 연습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라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1 때 배워오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을 거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 칠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문제 보면 깔끔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지. 아 A가 누구고 B가 누구구나 나와 있어. 맞니? 그럼 여기 A하고 B 자리에다가 얘네들 넣어주면 되겠네.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 거듭제곱근 계산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 봐봐. 얘는 세제곱근이고 얘는 그냥 제곱근이야. 그걸 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절대 계산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을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2의 3분의 1, 3의 2분의 1을 이 A 값과 B 값을 여기하고 여기에 넣어서 계산 들어갑니다. A 2의 3분의 1의 M제곱 곱하기 B가 누구였어? 3의 2분의 1의 전체 N제곱을 계산한 결과, 이제 우리 이것도 바꿔볼까? 12가 누구지? 12도 느낌이 오지? 여기는 2고 여기는 3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12도 인수분해를 하면, 정확히 말할게,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하고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좌변만 2하고 3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변도 밑을 2하고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소인수분해하면 2 몇 개? 12 소인수분해하면 2 몇 개 나와? 2개랑 3 몇 개? 1개. 그럼 이것도 지수로 바꾼다. 2부터 바꿀게. 2에 몇 분의 몇? 6분의 2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의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제 끝낼 거야. 이거 2의 3분의 n제곱이거든. 그게 얘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3의 2분의 n제곱이야. 그게 6분의 1이랑 같으면 되는 거겠지. 어렵지 않다. 연습만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 이미 지수라는 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불편한 거냐면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적히는 걸 공부해오다가 이제 갑자기 수준을 높여서 자연수를 훨씬 넘어서 실수를 대상으로 지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어색한 거야. 다른 게 어색한 게 아니라고. 어색한 걸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계속 연습해야지. 계속. 또 질문? 자, 오늘까지만 수업에 좀 여유를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수업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속도도 낼 거고 또 공부 안 한다는 느낌 드는 친구들은 또 방학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방학하죠? 계속 불러내면서 괴롭히기도 할 거고 진짜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자고. 14페이지 질문도 없나? 안 해도 되겠어?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 질문 몇 번? 80 84번? 84번 가봅시다. 84번도 좀 다현이가 질문했는데 이걸 느낌을 보면 첫 번째 분수는 5의 8분의 1, 그 옆에 5의 8분의 1, 그 옆에 5의 4분의 1, 그 옆에 5의 2분의 1. 설마 이 4개의 분수를 한 번에 통분하겠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무 앞서갔나? 혹시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보겠다 생각 못하는 거 아니죠? 분모의 크기가 다른 분수들끼리 더하는 문제잖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통분이 될 거고 통분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방금 말했듯이 한꺼번에 이 4개의 분모를 모두 다 통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다시 최선 어디 가서 기본은 돼 있다는 소리 듣자. 지금 이 문제 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계속 말하듯이 이런 모양 어색한 거 누가 몰라? 여러분들 분명히 어색하다고 본 적 없는 지수 나오니까 5의 8제곱이면 8제곱, 5의 1제곱이면 1제곱, 5의 8분의 1제곱이 뭐냐고. 근데 실제로 저런 수가 있단 말이죠. 저런 지수가 있어. 그걸 연습으로 극복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어색함을 떠나서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어색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분수 4개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분수 4개를 더하는 거야 문제는. 그럼 더하면 돼. 지각들 좀 하지 말고 지각들 좀. 잠깐만. 자리가 이렇게 꽉 찬다고? 다현이는 왜 줬어? 네? 출근까지 하고 올 시간 있는데 왜 줬냐고. 늦게 보는 늦게 일어났는데 화장까지 하고 왔다고? 빨리 자, 그래서 통분을 할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 정도까지라고. 그 정도까지. 뭔가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설마 이거 계산 못했을까? 계산했겠죠. 이거 계산 못하지 않았을 거야. 혹시 이 계산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지금 수학을 엄청 못하는 학생일 뿐인 거고, 하고 싶은 말로 이미 전달 잘 되길 바래.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 통분해서 계산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통분해서 계산할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 좀 잘못 적었지 이거.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센스가 필요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통분까지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당연히 고등학생으로서 하고 있다면 이제 통분하는 방법을 결정을 할 건데, 이거 4개를 동시에 통분하는 거 부담된다. 그럼 2개씩 짝지어서 통분을 해볼까?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겠지? 선생님 이게 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연습량 문제. 여기서부터는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얘하고 얘를 뭐 누구를 2개를 짝을 져서 한꺼번에 통분할 게 아니었다면, 짝을 져서 통분을 하고 나중에 다시 통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는 당연히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겁니다. 여기 지수만 봐도 왠지 얘네들이 짝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얘하고 얘를 짝을 한다거나 얘하고 얘를 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통분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 분모끼리 곱한 걸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한다? 요거 2개 곱하면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간다?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이 얼마지? 5의 8분의 1 제곱의 제곱이잖아. 5의 8분의 1 제곱의 제곱이잖아. 합차 공식이. 이걸 곱했을 때 나오는 전개하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5의 4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푸네. 분자 쪽은 암산으로 갈게. 이거 통분하느라고 이쪽 분자에 얘가 곱해져 있을 거고, 이쪽 분자에는 얘가 곱해져 있을 거니까 분자는 통분된 상태에서 분자는 1 더하기 5의 8분의 1제곱과 1 빼기 5의 8분의 1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5의 8분의 1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의 8분의 1제곱 날아갈 거고, 남는 건 1 더하기 1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조금만 속도 내볼까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 귀찮지만 한 번 더 적어볼게. 여기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이런 느낌인가? 하면 이제 이거 2개 짝지었다 해서도 이거 2개 짝지는 게 아니라는 게 느낌이 와야겠네. 이번엔 이 2개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하고 세 번째 분수를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간다. 얘하고 얘를 곱하면 통분이 돼. 그럼 앞에 거의 제곱 1의 제곱과 뒤에 거의 제곱은 5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여기에다가 얘 곱한 거랑 여기에다가 얘 곱한 거. 그럼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는 개수까지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남는 건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1만 더한 4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통분해주면 간다. 앞에 거의 제곱 1 빼기 뒤에 적혀있는 수의 제곱은 5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1제곱이 될 테고, 분자는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걸 더할 거라서 4 더하기 4만 남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필기하시고. 그리고 그거 계속 생각해. 선생님이 하는 말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 이 문제 보고 통분해야겠다는 생각. 그럼 통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그게 100문제 중에 99문제
또는 100문제 모두. 그게 정답을 찾는 과정이 돼 실제로.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인 거지. 또 질문. 5페이지 질문 더. 88번. 88번도 가볼게. 자, 이것도 문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잠깐 봤거든? 여러분들도 이미 숙제하면서 봤겠지? 딱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 곱셈 공식. 이 문제 보고 곱셈 공식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원하는 문제입니다. 완전 제곱식 또는 완전 세제곱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걸 알려주고 이걸 이용해서 이 분수식을 계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 처음 본 거 아니다. 처음 본 거 아닙니다. 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봤어. 모양이 좀 다를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봤었을 거냐? 칠판 봐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겠지? 저거 같은 식이야. x의 마이너스 2제곱 x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리고 몸으로 보는 거야. 이거 가지고서 첫 번째 분자쪽 x 더하기 x분의 1이 누구냐 묻는 거. 두 번째 거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누구냐 묻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x 더하기 x분의 1과 이거하고 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아? 지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설마 선생님한테 우길 생각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 똑같은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대신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서 풀지 말고 지금 이 단어, 지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양의 풀이보다 지금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수의 모양을 고지고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주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익숙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단어니까 이렇게 안 풀 거예요. 푸는 방법은 똑같이 할 건데 모양은 이 모양을 유지할 거야. 갑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해볼게. 1번부터 찾으라. 1번.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누구냐? 바로 요거죠. 정리하자. 앞에 거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얘와 얘를 곱한 거의 2배가 필요하지. 그런데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게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뭐만 남아? 2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럼 끝났네. 이거 14라면 거기다 2 더할 거니까 16이겠네. 따라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제곱한 게 16이니까. 분자 찾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x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x가 양수야. 그럼 얘들아 얘 양수야.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무슨 수게?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무슨 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라고. 한 번만 더 볼까? 왜 대답이 이게 또 찜찜하냐. 여기 좀 봐봐. 2의 양수제곱 2의 0제곱 2의 음수제곱
밑이 양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수의 밑이 양수잖아? 그럼 그 지수가 양수가 되건 0이 되건 음수가 되건 항상 결과는 양수라고. 양수 기억 좀 해. 기억 좀 해 제발. 그러니까 다시 얘 양수라면 x의 마이너스를 주고 또 양수야. 그럼 양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최종 결과는 이것만 돼야 되겠죠. 풀마사가 아니라 4가 정답이야. 우리 이제 2번 찾으러 갈까? 2번도 이것도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긴 하지. 좀 답답한 친구들은 뭘 가져왔느냐? 뭐야 이거는 완전 접수를 했는데 이거는 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답답한 친구들의 생각.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생각한 대로 완전 접수에서 무슨 말하는데 얘는 그럼 이거 만들려면 4제곱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외우고 있는 골생국 중에 4제곱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과 똑같아. 나도 내 머릿속에도 4제곱 공식은 없어. 외우지 않았거든. 배운 적도 없고. 그게 좀 답답한 학생들의 생각이고, 조금 유도리 있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바보같이 이걸 가지고 고민할 리가 없는 거잖아. 얘하고 지금 찾아낸 이 녀석과 요 녀석 연동해주면 되는 거지. 똑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갈게. 내가 궁금해하는 2분의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제곱하면 마찬가지 앞에 거의 제곱이 x의 1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두 개 곱한 게 1이니까 거기에 2배 해주면 전개했을 때 이런 모양만 남게 되더라. 그런데 얘가 지금 4라는 걸 찾아놨다? 그럼 정답은 6이란 얘기니까 결론 분모 자리에 박혀있던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녀석에 루트를 붙인 루트 6. 이번엔 풀마 암소되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양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 루트 6분의 4. 예쁘게 유리화해서 깔끔하게 정답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습니다. 대기하시고. 지금 보는 게 적당히 이해가 된다면 반드시 집에 가서 연습해라. 연습 없이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눈으로만 보고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오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 자, 그럼 다음 유형 가보자. 90번 문제 좀 보세요. 자, 알려준 게 누구냐면 4의 x제곱을 알려줬어. 그래놓고 물어본 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찾으라고. 자, 딴 데 보지 말고 칠판 집중해.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 잘 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잘 돼 있다. 그럼 이 문제 지금 선생님 도움 당장 없어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해볼까? 좋은 풀이는 아닌데 필기하지 마.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 정답을 구할 수는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 웬만하면
이 밑자리에 적혀있는 수를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려고 했어. 간략하게. 그래서 얘 4의 x라는 표현보다 2의 제곱의 x니까 2의 2x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선생님 왜 이런 선택을 그렇게 했어? 얘를 가지고 지금 죄다 그냥 문제에 잔뜩 박혀있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궁금한 거니까 얘를 최대한 2의 x제곱의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왜 2의 x제곱 찾는 거 어렵지 않지? 이거 안 한 거 아니잖아. 얘 2의 x제곱 만드는 방법. 양변에 2분의 1 제곱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 나. 2의 x제곱이 누구냐? 5의 2분의 1 제곱. 5의 2분의 1 제곱이 누군데? 루트 5 말하는 거야? 루트 5. 사실 여기까지도 필요 없지. 아, 이거 4의 x는 2의 x를 제곱한 거니까 2의 x를 제곱한 게 5라는 건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5라는 얘기구나. 아까 말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안 돼. 밑이 양수인 지수는 항상 그 결과가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들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게. 2의 x가 누구야? 루트 5야. 2의 마이너스 x가 뭔데? 2의 x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이잖아. 2의 x가 누구래? 루트 5래. 이거 2의 x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뭐해? 범수니까 통분하겠죠. 통분할게. 루트 5분의 통분하면 루트 5분의 5 더하기 1. 얘 통분할게. 루트 5분의 이걸 루트 5로 통분하면 얘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그대로 1만 남아있겠지. 범부수 계산에 의해서 이거 날아갈 거고 분모 쪽에는 5 더하기 1만 분자 쪽에는 5 빼기 1만 남게 돼서 정답이 3분의 2가 된다. 정답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의 어떤 계산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이걸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다만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줄게. 이게 이걸 말하는 거니까.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라서 2의 제곱이라는 숫자의 x제곱을 하게 되면 2의 2x제곱이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니까 방금까지 뭐 했지? 얘를 이용해서 2의 x제곱이 가져야 되는 모양을 찾았거든. 이제부터 외우자. 수학은 모든 것을 암기라고 그랬지. 문제 푸는 방법조차도 외워줘야 돼. 어떻게 풀길 바라느냐? 얘를 가지고 2의 x제곱에 누구를 넣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핵심은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분모와 분자의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2의 x제곱을 한 번씩 더 곱할 겁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별표 친 건 이거야. 이것 때문에 별표 친 거예요. 그럼 갈게. 2의 x 곱하기 2의 x 분배하면 2의 x 곱할 거니까 2의 2x. 2의 마이너스 x와 2의 x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이니까 2의 0제곱. 2의 0제곱 얼마지? 1. 마찬가지로 분배하면 2의 2x. 자, 선생님이 경고성 멘트 한 번만 더 날려볼까? 혹시 내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지금 지목해서 질문을 했는데 2의 x랑 2의 x 곱하면 얼마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걱정되는 건 아직까지도 그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최소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지수 법칙인데 모르는 게 아닌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지? 그럼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 거 느껴져? 그렇게 쉬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쁘게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편하다는 거야. 그럼 그냥 2의 2x제곱에다 5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야.
필기하시고요. 자, 지금 내용 요거 하나 가지고 응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연습해봐. 93번 시작해보세요. 93번. 필기 다 하신 분들은 93번 연습해보세요. 정답에만 그냥 정답을 구하는 거에만 올인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풀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처음에 풀이 보여줬지. 지금 우리가 간단히 말로 떠들어볼까? 4의 x제곱이 3이면 2의 x제곱이 루트 3이야. 그럼 2의 x제곱짜리에다 루트 3 넣고 저거 계산하면 정답 나올 거라?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풀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효과적인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외워주는 게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 4의 x제곱이 3이니까 2의 x제곱이 루트 3이라는 이 말 못 알아듣고 있는 친구들은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풀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알려준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2의 2x제곱이 3이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이거에다가 루트만 붙이면 2의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루트 3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아니면 아까 처음에 계산 어떻게 했었어? 양변에다가 2분의 1 제곱해줘도 된다고 그랬지? 이거랑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공부하라는 얘기야. 공부. 나머지 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기만 못하냐고. 다만 지금 이렇게 풀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내가 곧 죽어도 4의 x제곱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2의 2x제곱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그러려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분모 문제에 크기는 바꾸면 안 되니까 똑같은 수 곱해야 돼. 똑같은 수 곱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올해 살짝 문제 어렵다고 여러분들 조금 걱정되는 거 있지? 아, 그럼 분모는 만들어지겠는데 분자는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높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간다. 첫 번째 분배하면 드디어 내가 만들고 싶은 2의 2x 나왔고, 두 번째 분배하면 2의 0제곱 될 거니까 간단하게 1 될 거고, 분자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2x 곱하기 8x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니냐? 이거 있잖아. 그럼 지금 2의 x 곱하기 8의 x는 이렇게 생긴 모양 말하는 거 아니야? 얘하고 얘는 다른데 여기가 똑같이 x로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합쳐도 돼. 그럼 누구의 x로 되는 거 저거? 16의 x로 되는 거예요. 제 16의 x로 되는 거야 이거. 16의 x제곱.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거보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 전부 밑을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얘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2의 세제곱의 x니까 얘 2의 3x, 얘는 2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x니까 2의 마이너스 3x 제곱. 그럼 이 상태에서 분배하면 2의 x와 2의 3x를 곱할 거니까 2의 4x, 2의 x와 2의 마이너스 3x를 곱할 거니까 이번에도 x하고 마이너스 3x 더하면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계속 갈까? 2의 2x가 3이야. 얘들아 이거 2의 2x를 뭐 한 거지? 맞아. 저기는 2의 4x는 2의 2x를 제곱하기에 2의 4x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3의 제곱 9가 되겠죠. 얘는 뭐야? 얘는 얼마로 계산해야 돼? 2의 마이너스 아직까지도 연습줄 좀 해. 이거잖아.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3으로 통분하자 분자 3, 9, 27 27 더하기니까 28인가? 그래서 최종 결과는 요거는 1분의 4랑 같은 거니까 4, 1은 4, 4, 7에 28 그래서 최종 결과는 3분의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한번 마시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쉽다고 말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면 외웁시다. 외우자고. 여기 다 했으면 볼까 이제 칠판? 94번도 문제 푸는 방법 외우지 못하면 손도 못 댄다. 미리 말했어. 이렇게 생긴 문제 푸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지 못하면 절대 이 결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유 보여줄까? 이렇게 주어진 관계식을 통해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좀 더해달래. 해볼게. 7번 봐봐. 계속 3을 x번 거듭제곱 했더니 6 나온대. 얘들아 3의 거듭제곱 중에 6 나온 숫자 알아 몰라? 3의 거듭제곱 중에 6 나온 숫자 아니 모르니? 다시 물어볼게. 3의 몇 제곱을 해야 6이 나와? 대답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이 6이라는 숫자는 3의 1제곱보다 큰 숫자고 3의 2제곱보다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정답은 1과 2 사이에 있는 건 알아.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맞아요? 무리수란 얘기야. 얼마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무리수란 뜻입니다.
얘가 1. 얼마인 건 아는데 그 뒤부터는 말할 수가 없어. 결론 뭐야? x 찾을 수 없어. 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2의 x제곱으로 6을 만들어 달래? 이거 뭐야? 아니, 느낌은 알지? 6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보다는 크고 2의 세제곱인 8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가 갖춰야 되는 숫자가 대충 2와 3 사이에 있는 건 알거든? 근데 그 2와 3 사이에 어떤 숫자인지 몰라. 이거 무리수야. 2. 끝도 없이 반복도 안 되는 무한소수라고, 무리수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못 찾아. 그럼 당연히 얘도 못 찾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숫자들끼리 역수치해서 더해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거지. 잘 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얘는 x하고 y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문제, 이 결과를 찾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다시 x하고 y를 찾을 수는 없지만, 말로 적어줄까? 이거 방금 말했지? 여러분들 3의 거듭제곱 중에 또는 2의 거듭제곱 중에 6이 되는 숫자 모르잖아. 근사치는 알 수 있지만 전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 그거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x하고 y가 각각 누구인지 찾는 건 불가능하지만 x하고 y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얘가 얼마인지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외우는 게 좀 필요하고. 자, 갑니다. 지금부터 x하고 y를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를 찾을 거야. 좀 신기하죠? x, y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모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A하고 B가 누군지는 몰라. A하고 B가 누군지는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더한 값이 4인 건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X하고 Y를 단독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지만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을 찾을 수 있는 건 가능한 거. 지금 이 유형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가볼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x분의 1 모양 만들기. 유치하게 이렇게 한글까지 적어보면 잘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쉽게 받아들이라고. x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거라면 그럼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 처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6의 x분의 1제곱이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 봐. 나 지금 x분의 1이라는 모양 만들어 놨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y분의 1이라는 모양도 만들게. 선생님을 오해하지 마. x분의 1이 누구인지를 찾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가 누군지를 찾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양변에 y분의 1 제곱 처리를 해주면 우변 6의 y분의 1 제곱이 여기에 y분의 1 제곱을 한 2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y분의 1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 x분의 1도 만들었고 y분의 1도 만들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x분의 1과 y분의 1이 지수 자리에 있어. 얘들아 이 지수를 덧셈으로 만들어주려면 이 두 개의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곱해야 돼. 그럼 6의 x분의 1 곱하기 6의 y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란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만들었어. 지금 이거 만들 때 좌변끼리 뭐 했지? 곱했어. 그럼 우변끼리도 뭐 해야 돼? 얘들아 연립방정으로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데 좌변끼리 곱했어. 그럼 우변끼리 곱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우변에 적혀있던 3 곱하기 2 6이랑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끝났네. 6에 이만큼의 거듭제곱을 한 게 6이다? 6이 뭔데? 6의 1제곱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봐봐.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벌써 느낌 오지 않아? 이건 진짜 하나라도 외우지 않으면 못 풀겠구나 하는 느낌 오지? 진짜 외우고 있어요. 핵심은 그거야. 단독으로 문자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묻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 만들어 보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필기하시고. (95번) (96번) (97번) 세 문제 연습하기에 세 문제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 들어. 연습 잘 해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 한 문제만 더 할게. 제일 마지막에 98번 문제 빨리 하세요. 문제는 확실히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푸는 방법은 같아. 한 번만 더 가볼게.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자. 먼저 얘 밑이 누군지 몰라. 지수도 누군지 이거 둘 다 몰라.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한 결과 7이 된대. 핵심이 뭐야? A가 누군지 X가 누군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돼. A하고 X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A, B를 곱한 거에 Y만큼을 거듭 곱한 게 49가 돼야 된다고? A하고 B가 누군지 Y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결론. 여기서 X의 Y의 G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생긴 지수를 계산해달라는 문제는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보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보고 만들었으면
덧셈으로 뺄셈으로 한번 모양을 잡아봐라. x, y, z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저렇게 생긴 하나짜리의 완성된 모양이 얼마인지는 알려줄 거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간다. 먼저 x분의 1 만들어 볼게. x분의 1 만드는 방법, 여기 양변에 x분의 1 처리하면 되겠네. 그럼 7에 x분의 1 제곱이 a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딱 하나 찾았어.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해하지 마. x분의 1이 얼마인지 찾은 거 아니야. x분의 1이 누구인지를 찾은 게 아닙니다.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양변에 몇 제곱 해줄까? y분의 1 제곱할게. 그럼 여기에 y분의 1 제곱 처리하면 7에 y분의 2 제곱이 y분의 1 제곱하면 그냥 a, b만 넣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y분의 이거 y분의 1이 아니라 y분의 2네. 그냥 한 방에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 오케이? y분의 2도 해결했어. 이제 z분의 6 만들러 가자. 일단 양변에 뭐 할까? z분의 1 제곱 처리할게. 그럼 7에 z분의 3 제곱이 여기 z분의 1 제곱하면 a, b, c가 된다.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z분의 3이야, z분의 6이야? z분의 6이니까 얘만 한 단계 더 갈까? z분의 6 만들려면 양변에 무슨 처리해야 되지? 제곱. 그래서 7에 z분의 6제곱. 좌변 제곱했으니까 우변도 제곱할까? 우변 제곱하면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풀어 적을게. 얘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게 나중에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모양은 다 만들었고 이제 요거 갈까? 얘들아, x분의 1하고 y분의 2 더하고 싶으면 좌변끼리 뭐 해야 돼? 맞아, 요거 두 개는 곱해야 돼. 그래야 밑에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 지수끼리 덧셈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그 다음 z분의 6은 뺄셈으로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연산하는 동안에서 얘는 뭐 해야 되는 거니? 나눠야 되는 거죠. 다시 읽어봐. 이 모양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첫 번째 있는 식과 두 번째 식의 좌변끼리는 곱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식은 나눠줘야 돼. 얘 곱하기 얘 나누기 얘를 한 게 이거야. 그럼 우변도 똑같이 가주면 되잖아. 우변도 어떻게 주면 돼? a 곱하기 ab 나누기 a제곱 b제곱 c제곱 해주면 되겠죠. 간다. a 곱하기 a는 a제곱이지? a제곱인데 a의 제곱을 나누라네? 그럼 a는 0제곱이 되겠고 b 갈게. b는 b 하나에다가 나누기 b의 제곱이니까 b의 1제곱에서 b의 2제곱을 나누면 1 빼기 2에서 b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c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만 나눈 거니까 c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나눗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답이 저거야. 모양만 맞춰볼까? 아, 그냥 단답형 문제구나. 저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이죠? c의 마이너스 2제곱은 c의 제곱분의 1이지? 분의 a의 0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보기 좋으려나? 연습만이 살 길, 연습만이 필기하시고
이번에도 쉬는 시간 없앴으니까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딱 세 문제만 풀고 끝냅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어떤 문제를 해볼까? 100번 문제 한번 해볼게.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 중간 정도 난이도를 한 번만 해봅시다. 대소 비교 말 그대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찾으라는 얘기지. 해볼게. 100번 문제. 루트 안에 세제곱근 30. 루트 안에 2 곱하기 세제곱근 3. 세제곱근 안에 4루트 5. 제일 작은 수. 뭐 제일 작은 수만 찾는 문제인데 그냥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중간에 껴있는지 찾아보자. 자, 여기서도 나는 말했던 것 같은데 거듭 제곱근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다면 지수로 모양을 바꿔봐라. 한두 번 했던 얘기 아니지? 아니, 모양을 봐봐. 거듭 제곱근 자체가 불편해 보이잖아. 물론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거 거듭 제곱근의 모양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지수로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어. 해볼게. 30 누구야? 30 누구지? 분리 한번 해보게. 30 소인승당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랑 2, 3, 5인가? 2, 3, 5 맞아? 그럼 나 여기부터 바꿔 나갈게. 요거 2의 3분의 1, 3의 3분의 1, 5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 밖에 또 뭐가 붙어 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 지수 바꾸면 2의 몇 제곱? 6분의 1, 3의 6분의 1, 5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한 번에 30의 6분의 1 제곱이라고 말해주는 게 더 나아, 사실은. 근데 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했으면 해서 지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이거 얼마지? 그럼 2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그 밖에 루트 있네? 그럼 얘는 2의 2분의 1, 그 옆엔 3의 6분의 1 되는 거겠죠. 계속 가자. 이 안은 4 곱하기 5 루트 5니까 4 곱하기 루트 5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 제곱이거든. 거기에 세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2의 3분의 2 곱하기 5의 6분의 1 이렇게 지수로 바꿨어. 지수로 바꿨는데 좀 암담하지?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쉬운 문제부터 할 걸 그랬나?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수야?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지수가 어떤 애들? 지수가 큰 애들이 큰 수야. 오케이. 밑에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 수야? 왼쪽이 큰 수야. 아, 밑이 같을 때 지수가 큰 게 큰 거구나.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수가 같을 때 밑이 큰 수가 크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산 왜 힘드냐? 왜 힘들어? 얘처럼 밑이 같은 것도 아니고 얘처럼 지수가 같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계산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 잘했던 것처럼 미치 같은 지수가 같은 둘 중에 하나만 갖다 쓰면 나머지가 큰 걸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큰 수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밑도 죄다 개판이고 지수도 개판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하나 암기하자. 지수의 크기를 통일시키는 걸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수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수를 갖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볼게. 지수가 6분의 1이라는 숫자 보이고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보이고 3분의 2라는 숫자도 보이고 일단 특징은 이 정도네. 6분의 1이라는 수와 2분의 1이라는 수와 3분의 2라는 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똑같은 크기의 지수로 바꾸고 싶은 거라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누구로 통일을 할 거냐, 이 전체를 (6분의 1로) 통일할 거예요. 6과 2와 3에 같은 모양을 만들 때 제일 겹치는 숫자, 통분이 가능한 숫자가 6인 거 아닌가? 이것도 잘 봐. 여기를 6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를 6으로 만들잖아. 그럼 이 안쪽이 분수가 생겨. 분수 형태의 지수가 생기면 계산이 더 힘들어져. 지금 목적은 뭐냐? 지수도 같게 만들면서 그 밑자리에 적혀야 되는 숫자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지수, 통일하는 지수의 모양이 거지 같은 게 낫지. 이 아래쪽이 거지 같은 모양이 되는 것보다 통일되는 녀석이 지저분한 게 나아. 그래서 6이라는 형태로 통분을 하는 게 아니라 6의 역수인 6분의 1로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게? 2, 3, 5가 들어갈 거니까 30 들어가겠죠. 봐봐, 깔끔하지? 시행착오 거치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줄까? 만약에 저도 봤어요 선생님. 6, 2, 3 보여서 저는 지금 이걸 6제곱으로 묶어보려고. 6제곱으로 묶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6제곱으로 묶잖아? 얘가 6제곱으로 묶이려면 이 안에 들어간 게 2에 36분의 1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얘 전부 다 6제곱으로 통일하면 뭐 하냐 이거야. 이 안에 있는 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지수 통일하면 그 밑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통해서 내가 대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6으로 통분을 해버리면, 통일을 시켜버리면 이 안에 있는 숫자의 크기를 오히려 더 보는 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통일시킬 거면 이 밑자리에 적히는 숫자가 깔끔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로. 자, 좀만 더 집중해볼래? 이거 6분의 1 만들 거야. 이거 6분의 1 만들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이거에 대한 처리는 2의 몇 제곱이 들어가야 되게? 잘하네. 좋아. 2의 세제곱이 들어가. 그래야지 요렇게 다시 전개가 됐을 때 2의 2분의 1로 돌아갈 거니까. 오케이.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 3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적혀있는 숫자가 누구야? 83, 24지? 벌써 결과 나오고 있는 거 보여? 6분의 1적으로 통일된 상태에서 얘는 밑이 30이고 얘는 밑이 24니까 얘가 더 분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집중. 요걸 6분의 1로 묶었어. 그럼 다시 분배됐을 때 3분의 2로 돌아가야 돼. 여기 2의 몇 제곱 들어가야 되게? 2의 4제곱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2의 6분의 4, 3분의 2로 돌아가겠죠. 5는 어떻게 할까? 그냥 그대로. 그럼 16 곱하기 5가 얼마죠? 80. 그래서 결과 누가 제일 큰 수다?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큰 수? 3번이 가장 큰 수. 누가 제일 작은 수? 2번이 가장 작은 수. 첫 번째 있던 수가 중간 크기의 숫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겠지. 근데 문제는 제일 작은 수를 찾는 거라서 여러분들 정답에는 요거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적지 마! 문제는 이걸 물어봤잖아.
원래 모양대로 적어주는 게 맞아. 바꾼 모양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세 문제 푼다고 그랬는데 한 문제 푸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네. 여러분 핸드폰 시계 좀 봐봐 지금. 20분 맞아? 몇 분이야? 20분 맞아? 그러면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따 원장님 수업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숙제는 17페이지 끝까지 지수 끝까지 계산해서 다음 시간 우리 화요일날 질문 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속도감 있게 진도 나갈 거라 했어. 로그부터는 뭐자